계절의 시계는 어느덧 봄의 문턱을 넘었으나 살갗을 스치는 공기에는 여전히 겨울의 잔재가 차갑게 머물러 있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는 거스를 수 없는 법이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저수지는 이미 봄의 기운을 머금고 있으며 이를 기민하게 알아챈 강태공들은 하나둘 물가로 모여들기 시작한다. 안녕하십니까. 수초 사이 이동원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오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꽤 살살하고 차갑지만은 한낮에는 태양이 굉장히 따갑게 일조입니다. 봄 시즌을 맞이하여 오늘은 경산 인근에 있는 한방터에 왔습니다. 예전에 한방터라고 해서 5자급까지 붕어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생태 환경이 조금 변했는가 잔챙이 부분부터 해서 5자급까지 붕어가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경산권 큰 도로 인변에 있다 보니까 진입 여건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물 낚시꾼, 짬 낚시꾼, 심지어는 베스 낚시꾼까지 찾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제가 위치한 곳은 이 저수지의 제방권입니다. 제방권 거의 중간쯤에 앉았는데 저 건너편 쪽에 보면 포인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수심도 지금철에 딱 맞게 수심도 좋고 포인트가 굉장히 좋은데 아쉽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할 수 없이 제방권에 안쪽에 아무도 없는 자리 제일 끝자리까지 밀려와서 낚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봄철이니까 이제 산란철이 다 돼 가니까 산란철 알자리를 보러 오는 붕어들이 연안 가까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오늘은 제방권 중류에서 낚시를 한번 해봅니다. 수심은 한번 보자. 거의 2m 50에서 3m까지구나. 생각보다 수심이 깊네. 이때 사공대 수심이 거의 2m 50에서 3m권. 제방이라도 되게 깊지는 않네. 너무 깊은 곳에 앉았는데 일단은 이 저수지에 포인트 선정에 여러분들이 먼저 와 계시니까 자리가 없었습니다. 남들 하는 자리 비켜달라고 할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제방권 중간에 수심 2m 50에서 3m권 낚시를 해봅니다. 글쎄요, 지금 이 저수지가 붕어들이 이제 한두 마리씩 보이고 나온다고 하니까 어차피 낮에는 조금 깊은 데 있던 고기가 나오니까 저는 일단 깊은 데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남들하고 반대로 남들은 연안 쪽에 낚시를 하고 하는데 제방권이라도 좀 긴 데를 이용을 해가지고 좀 깊은 곳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바람은 불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던져서 말풀 사실은 이 저수지가 제가 앉아있는 저 위쪽으로는
말풀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말풀이 지금 물속에서 한 1m 정도 크고 있는데 지금 제일 끝에 3, 4대 빼고는 이쪽에 말풀이 안 보여요, 지금. 아무리 그 던지면서 긴 거 짧은 거 던지면서 말풀을 찾으려고 해도 말풀 자체가 안 보입니다. 그게 뭐 조금 불리한 조건입니다. 말풀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붕어들이 말풀 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먹이 활동을 하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말풀이 없으니까 일단 최대한 긴 데로 해서 안쪽에 있는 고기를 붕어를 꼬셔서 당겨서 잡는 방법으로 오늘은 낚시를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붕어 얼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절의 흐름을 따라 수온이 오르는 초봄. 붕어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수심 얕은 상류는 이미 먼저 도착한 조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결국 발길을 돌려 앉은 곳은 수심 깊은 제방권이다. 조항보다는 방송 촬영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발목을 잡은 탓이다. 현장의 생생함을 전하기 위해 수시로 하는 멘트와 밤낚시에서의 촬영 조명은 조용한 낚시를 즐기는 이들에게 신뢰가 될 수밖에 없다. 오늘도 최선의 포인트 대신 차선의 고립을 선택했다. 매번 마주하는 만만치 않은 조건이지만 이 또한 제작진이 짊어져야 할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서쪽에 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찍 저녁을 먹고 와서 이제 대편성을 다 했는 상태에서 캐비를 끼우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제방간에서 낚시를 하지만은 물색이 좋아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과연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 그 붕어들이 나와줄지 일단 미끼를 끼우면서 그 바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총 그 12대배를 편성을 했습니다. 제방간이지만 짧은 데는 그 27대부터 긴 데는 그 4, 5대까지 총 12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미끼는 오늘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생미끼부터 옥수수, 떡밥, 글루텐까지 준비를 다 해가 왔습니다. 이쪽에 봄철에는 원래 생미끼가 제일 잘 듣는데 이곳에서는 생미끼 말고 옥수수, 떡밥에도 뭐 좋은 씨알의 붕어가 나온다고 하니까 일단은 제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해가 왔습니다. 원래는 불길도 있고 상당히 큰 배스도 있는데 뭐 아직까지 이 지렁이에 배스가 다행히 덤벼들지는 않아요. 겨우 내에 굶주렸던 붕어가 이제 단백질을 섭취하고 보충하고 그 산란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식물성보다 동물성 미끼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지금 시기는. 그래서 오늘은 뭐 생미끼 위주로 해서 낚시를 해볼 생각인데 일단은 그 미끼는 구해받지 않고 낚시를 해보고 입질이 오면 입질이 오는 거대로 입질이 오는 미끼대로 해서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물을 만져보면 물이 굉장히 차가워요. 3월 초니까 아직까지 해빙기 낚시가 되는데 그래도 이제 위에 햇볕이 워낙 좋으니까 그 표면이 수온이 오르면서 붕어들이 이제 햇볕을 맞고 그 표면 자체가 따뜻하니까 그 따뜻한 기온을 느끼기 위해서 위로 상층으로 많이 뜹니다. 뜨고 난 다음에 밤이 되면은 또 조금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이고 또 이제 산란하기 직전에 뭐 산란할 수 있는 알짜리
수초가 생성이 되어 있는 그런 자리를 찾으러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붕어들이 산란하러 나오는 알자리를 짚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낮과 밤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간. 저수지 위로 어스름한 그림자가 깊게 내려앉기 시작한다. 빛과 어둠이 섞이는 이 찰나의 순간, 저수지는 비로소 낮 동안의 소란을 지워내고 묵직한 침묵 속으로 빠져든다. 다행히 온종일 기승을 부리던 바람도 이제는 기세가 꺾여 한결 잠잠해진 모습이다. 수면을 핥히던 물결이 잦아들자 적막한 물가는 낚시인의 곁을 고요히 지켜주며 밤의 시작을 알릴 뿐이다. 비록 수온이 차가운 깊은 수심의 대를 폈으나 이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채비 하나하나를 다시금 세밀하게 매만진다. 바늘 끝의 예리함부터 찌의 높이까지 정성을 눌러 담으며 만반의 준비를 마친 이도원 프로의 손길에는 팽팽한 긴장감마저 감돈다. 케미의 불빛들이 존재감을 드러내며 피어나기 시작한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더욱 또렷해질 그 빛을 응시하며 차가운 물속 어딘가에 있을 붕어의 움직임을 조심스레 가늠해본다. 화려한 조항에 대한 욕심보다는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을 생명에게 닿지 않는 안부를 전하는 시간이다. 자, 이제 케미 불빛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시간은 뭐 7시가 넘을 수가 있고, 붕어들이 어두워지면서 조금 어두워지는 거를 적응을 해서 움직이는 시간이 딱 요 타이밍입니다. 7시부터 8시 사이에 붕어들이 이제 어둠에 적응을 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 시간. 지금 찌는 말풀이 올라오는 곳 쪽에도 세워놨고 바닥이 깨끗한 쪽에도 세워놨는데 말풀 쪽에서 아무래도 찌가 움직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더 밤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안쪽에 있던 붕어들이 나와서 먹이 활동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산란 직전에 이놈들도 굉장히 단백질이라든지 먹이를 많이 섭취를 해야 산란할 때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산란 직전에 산란 알짜리 보러 나오는 붕어를 만나보기 위해서 요소요소에 찌를 잘 세워놨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란을 앞둔 붕어들의 본능은 이미 수온이 먼저 오르는 얕은 상류를 향하고 있다. 종족 번식을 위해 따뜻한 햇살이 머무는 곳, 알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수초지대를 찾아 붕어들은 길고 긴 회유를 시작하는 것이다. 겨우내 움츠렸던 생명력을 터뜨리기 위해 붕어들은 산소가 풍부하고 먹잇감이 넘쳐나는 얕은 물가로 모여든다. 이 시기에는 조사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상류 수초가에 진을 치는 이유 또한 이러한 대자연의 섭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은 그 활기 넘치는 길목을 내어주고 고요함이 내려앉은 깊은 수심의 제방권에 대를 폈다. 붕어들이 산란처를 찾아 이동하는 그 길목의 언저리에서 우직하게 기다림을 선택한 것이다. 비록 정석과는 거리가 먼 선택일지라도 이 깊은 물속 어딘가를 지나갈 생명의 움직임을 기대하며 채비를 정돈하며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본다. 시간은 지금 12시가 다 됐습니다.
초저녁에 사실 입질이 몇 번 왔었는데 그 허침질이 한 2번 정도 있었고 찌가 올라오는데 챔질을 했는데도 걸리지가 않았어요. 채비 자체를 한 방 트고 예민하게 채비를 맞춰오다 보니까 찌가 올라와도 걸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찌 맞춤 자체를 좀 무겁게 해서 좀 바닥에 그 봉돌이 되도록 딱 깔아놨습니다. 지금 생각했던 그대로 한 방 틀어서 그런지 입질은 많지는 않네요. 초저녁에 잠깐 있었던 입질 그 외에는 지금 이 시간까지 찌가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봐서는 12시가 넘어서고 새벽때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수달이 아까 참 초저녁에 앞쪽으로 찌 쪽으로 해서 2마리가 지나갔는데 수달이 한번 왔다 가면은 그날 낚시는 거의 조항 자체가 몰락이라고 봐야 되는데 다행히 초저녁에 일찍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이놈이 그 위에서 올라가던 자리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안 내려오면 좋은데 다시 한 번 더 내려오면은 굉장히 이제 조항에는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많이 끼치죠. 사실 수달 자체가 물속에서 그 큰 놈부터 막 잡으러 다니니까 붕어들이 그 위험을 감지하고 사실은 수조 속에 꽉 박혀 숨거나 은폐물 쪽에 숨어 있는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수달이 왔다 갔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조항에는 그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제 걔네들이 지나갔으니까 지금부터 해서 열심히 한번 쪼아 보겠습니다. 또 춥네요. 지금 난로를 피우고 이 울리를 듣고 모자도 쓰고 워머도 하고 추위에 대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3월 초니까 날씨가 굉장히 찹네요. 기대와 긴장이 교차하는 초저녁 시간에 불청객인 수달이 정적을 깨고 수면 위를 지나갔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포식자의 등장에 물속 생명체들이 잔뜩 움츠러들었을 터 가뜩이나 입질 한번 보기 귀한 한방터에서 상황은 더욱 녹록지 않게 흘러간다. 터가 세기로 이름난 이곳에서 수달의 움직임은 조사에게 그리 반가운 신호는 아니다. 한 번의 기회를 잡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곳이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까지 더해지니 오늘 밤 붕어의 얼굴을 마주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듯하다. 하지만 낚시는 늘 의외의 순간에 답을 건네곤 한다. 비록 수달이 휘젓고 간 자리일지라도 대물을 향한 집념은 꺾이지 않는다. 입질 한 번에 모든 승부가 갈리는 한방터의 무게감을 견디며 이도원 프로는 다시 한번 찌 끝에 모든 기대를 걸어본다. 기온이 0도 이만큼까지 떨어진다. 한 마리 잡았나? 저 배션 나오네. 뭐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가 완전히 뜨고 낚시를 진행해 보는데 찌는 움직이는데 이끌리면 안 됩니다.
뭐 잡어들이 굉장히 지금 설치고 있는 모양인데 오늘은 아쉽게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오후에 들어와서 뭐 오늘 이 시간까지 열심히 낚시를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낚시를 했는데 초저녁에 잠깐의 입질이 있었는데 그 입질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헛챔질을 했고 그 아쉬운 속에서 밤새 열심히 낚시를 했는데 오늘 아침까지 너무 조용합니다. 열심히 했는 거에 의미를 두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좋은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낚시하기 하루 전에 잡은 붕어입니다. 낚시하기 하루 전에는 제법 붕어들이 나와서 촬영을 해봤는데 오늘은 아쉽게도 안 나와주네요. 42cm 이도 잡았었고, 자 방생 들어가라. 이게 뭐 33사 되는 월척급도 나왔었는데 날씨가 그저께보다 날씨가 더 좋았는데 오늘은 왜 고기가 안 나왔는지 알 수가 없네.